쉿, 뭐 하자는 거야 진짜. 100년 만에 열리는 파리올림픽에서 연일 다양한 이슈가 화제가 되는데요. 오늘 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파리올림픽 취재차 온 독일의 여기자 레나입니다. 이번 올림픽은 특히 저에게 중요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스포츠를 무척이나 좋아했는데요. 아빠와 함께 스포츠 경기를 보러 다니기도 했고 직접 운동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특히 제 취미는 하키인데요.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하키를 처음 접한 건 아버지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의 추억 덕분이었죠. 그때부터 독일 하키팀은 제 자부심이었고 그들이 올림픽 결승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놓고 하는 최종 경기이기에 더 기쁨이 컸죠. 파리에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결승전이 열리기 전부터 이 경기가 예사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양 팀 모두 올림픽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강자였으니까요. 특히 네덜란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24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는 상황이었고 독일 역시 몇 년간의 부진을 딛고 올라선 기회였으니 팽팽한 긴장감은 경기를 앞두고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결승전 당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경기장에 도착해 선수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는 긴장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특히 독일 팀의 골키퍼장 다네베르그의 표정에서 그들의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네베르그는 네덜란드 선수들이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도발적인 발언을 했고 그 말은 곧 경기장을 넘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랐지만 동시에 이러한 발언이 불러올 파장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양 팀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관중석에서는 두 나라의 응원전이 치열하게 벌어졌고 경기장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양 팀 모두 최고의 경기력을 선보이며 1대1로 경기를 마쳤고 결국 승부는 슛아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경기장 한가운데로 모였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의 두코 텔겐감프가 마지막 득점을 성공시키며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텔겐감프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독일 골키퍼를 향해 손을 입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 장면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순간 경기장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일어난 건 독일 선수들의 분노였습니다. 텔겐감프의 행동은 패배의 아픔을 감당하던 독일 선수들에게 도발로 다가왔고 그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을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은 저를 재빨리 카메라 앞으로 이끌었고 저는 일촉즉발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스포츠 정신이 강조되는 올림픽 무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양팀 선수들은 물리적인 충돌을 벌이며 결국 경기가 끝난 후에도 시끌벅적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하를 나누어야 할 순간에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는 네덜란드 선수들이 상대를 자극했고 독일 선수들은 그 도발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은 올림픽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위해 독일 팀의 선수들을 만나러 갔지만 그들은 이미 감정이 북받쳐 인터뷰에 응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장 다네베르그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서 그가 했던 발언이 오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이내 생각을 접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일어났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요. 네덜란드는 24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취재는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스포츠는 단지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스포츠맨십과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올림픽 정신이란 스포츠를 통해서 심신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국적 등 다양한 차이를 극복하며 우정, 연대감,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지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인데 정말 올림픽 정신이란 눈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도 올림픽 무대에서 충격적이고 추악한 난투극이 벌어졌다고 했죠. 언론뿐만 아니라 SNS상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전 정말 독일 국민으로 창피하더군요. 지난 겨울 도하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에게 밀리며 패배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경기 후 일본과 독일 팬들의 대조적인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경기 내내 양팀 팬들은 열정적으로 응원하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독일 팬들은 빨간색과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 도구를 흔들며 열띤 응원전을 펼쳤고 일본 팬들은 파란색
파란색 유니폼과 다양한 응원 도구로 경기장을 파란 물결로 물들였습니다. 경기는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 팬들은 환호 속에서 팀의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끝난 후 두 나라의 팬들이 보여준 태도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독일 팬들은 패배의 아쉬움 속에 조용히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버려진 국기와 응원 도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일본 팬들은 자신들이 사용했던 파란 비닐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응원에 사용한 도구와 쓰레기들을 정리하여 가져가며 경기장 안팎에서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 팬들의 이러한 행동은 스포츠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경기장 내외에서의 태도에서도 모범을 보인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본 팬들의 모습은 다시 한번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경기를 뛰는 선수들만의 무대가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팬들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정말 상반되게 승자도 아닌 패자의 품격을 보여준 선수가 있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여자 탁구 대표팀 선수였습니다. 한국 선수는 신유빈 선수, 일본 선수 하야타와의 대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첫 세트를 따내며 경기를 리드하는 듯 보였지만 하야타의 강한 박력에 이어진 세트에서 연달아 접전을 벌였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두 번째 세트에서도 팽팽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듀스까지 가는 승부를 펼쳤지만 결국 11대3으로 아쉽게 세트를 내주었습니다. 세 번째 세트 역시 접전 끝에 10대12로 내주며 승부의 흐름이 하야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러나 신유빈 선수는 네 번째 세트에서 한 번 더 힘을 내며 상대를 압박했지만 하야타 선수의 집중력에 밀려 7대11로 세트를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신유빈 선수는 결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에서는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하며 12대10으로 승리, 다시 한번 경기의 흐름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여섯 번째 세트에서 하야타 선수의 완벽한 경기 운영에 결국 7대11로 패하면서 메달 획득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코트 위에는 치열한 승부를 펼친 두 선수의 열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패배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신유빈 선수는 경기가 종료되자마자 밝은 표정으로 하야타 선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네며 하야타 선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그동안의 압박감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어진 듯 눈물을 보였지만 신유빈 선수의 따뜻한 미소와 격려는 하야타 선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행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팀의 감독에게도 다가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전했습니다. 승리한 상대방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는 모습은 스포츠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신유빈 선수는 경기장을 떠나기 전 코트를 한 바퀴 돌며 관중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관중석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신유빈 선수의 성숙한 태도에 감동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전에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인 손흥민 선수도 승패에 상관없이 관중석에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으로 유명해서 알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한국의 축구 스포츠 선수들은 다 같은 매너를 갖고 있나 봅니다. 이날 신유빈 선수가 보여준 태도는 경기를 떠나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체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의 스포츠 전문 매체 데일리 스포츠는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집중 조명했습니다. 매체는 신유빈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하야타 선수에게 다가가 웃는 얼굴로 안아주며 승리를 축하했다. 메달을 놓친 사람이 먼저 승자를 축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경기를 잘 치러낸 것을 넘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신유빈 선수의 깊은 인격을 드러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신유빈 선수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마음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메달을 따지 못해 아쉽지만 이번 경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야타 선수는 훌륭한 상대였고 그녀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이 말에는 승패를 떠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아가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성숙한 태도와 스포츠맨십은 일본 팬들로부터도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경기 후 일본 팬들은 신유빈 선수의 행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하며 그녀의 SNS 계정에는 일본 팬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신유빈 선수의 행동
행동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배웠습니다. 승자에게 먼저 축하를 건넨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패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등의 메시지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일본 팬들의 이런 따뜻한 반응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신이 경기에서 받은 응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이날 경기는 비록 동메달을 놓친 결과로 끝났지만 신유빈 선수가 보여준 스포츠맨십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승리하지 못했지만 패자로서의 품격을 통해 진정한 승자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단순히 메달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의 본질을 잊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며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실천한 신유빈 선수. 그녀의 이런 모습은 단순히 경기 결과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입니다. 신유빈 선수의 이번 올림픽 도전은 비록 메달이라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그녀가 남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을 것입니다. 스포츠는 결과를 통해 모든 것이 평가되기 쉽지만 신유빈 선수가 보여준 이 날의 행동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패자의 품격을 통해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유빈 선수가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많은 이들이 기대하게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대표팀과는 달리 승자의 올림픽 정신을 보여준다며 화제가 되고 있는 팀이 있더라고요. 처음 소식을 들은 건 일주일 전 양궁 경기에서였는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 양궁 경기장에서 그날의 주인공은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세계 랭킹 2위 김우진이 출전하는 경기에 주목하고 있었지만 정작 모든 이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세계 랭킹 201위의 이스라엘 마다예였습니다. 그가 쏜 화살이 정확히 관역을 향해 날아갔지만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는 해프닝이 벌어졌고 잠시 후 1점 관역에서 그의 화살이 발견되었습니다. 마다예는 10점 만점의 경기에서 겨우 1점을 쏘는 올림픽 무대에서 보기 드문 모습을 보였지만 그 순간 그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다예는 아프리카 차드라는 생소한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차드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는 마다예를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다예는 차드 선수단의 주장으로서 또한 기수로서 차드 국기를 휘날리며 올림픽 무대를 밟았습니다. 그가 양궁을 시작한 건 19세의 나이였습니다. 이웃 나라의 TV에서 우연히 양궁 경기를 접한 마다예는 그때부터 양궁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차드에서 양궁은 대중적이지 않은 스포츠였고 전문적인 지도자나 훈련 환경은 전무했습니다. 마다예는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찾고 스스로 양궁을 연습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용하는 장비조차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의 첫 활은 자작나무 가지와 낡은 밧줄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후 세계 양궁연맹이 그의 사연을 듣고 장비를 지원해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올림픽 무대에 설 때도 가슴 보호대조차 없이 출전해야 했습니다. 마다예의 생계는 전기 기술자로서의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전기를 설치하고 수리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밤에는 혼자서 양궁 연습을 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 사이에서 그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일과 양궁을 병행하기 어려움을 느끼고 전기 기술자의 일을 그만두고 오로지 양궁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다예의 결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양궁 챔피언십에서 혼성 부문 금메달을 따내며 파리 올림픽 출정원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고향 차드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마다예 자신도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독학과 끈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양궁에 대한 끝없는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리 올림픽의 양궁 경기장에서 마다예는 김우진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세계 랭킹 2위와 201위의 대결, 이 대결의 결과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다예는 김우진과의 경기에서 0대6으로 완패하였습니다. 점수로만 본다면 큰 차이였지만 그 결과가 마다예의 올림픽 여정에 어떤 흠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한참이나 못 미치는 실력의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어서 무시하거나 얕잡아 볼 수도 있는데 한국 선수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사에 진중하고 상대방과 심판 등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다예는 비록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그의 도전과 용기, 그리고 올림픽 무대에 서기까지의 여정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인터뷰에서 그는 김우진과 대결한 것은 역사를 만드는 일이라며 모두가 올림픽에 나올 수 없고 지금까지의 제 성과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경기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진정한 올림픽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마다예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그의 SNS에는 전 세계 팬들의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팬들은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줘 정말 고맙다. 메달보다 더 대단한 일을 했다. 라는 메시지로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에 마다예는 한국 고마워요 라는 짧고 진심 어린 답변을 남겼습니다. 올림픽이란 단순히 메달을 목표로 하는 경쟁의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전 세계인들과 그 순간을 공유하며 스포츠의 본질을 되새기는 축제입니다. 마다예는 자신의 노력과 헌신으로 이 정신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비록 1점을 쏘았지만 그 1점은 단순한 점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올림픽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비록 차드에서 출전한 단 3명의 선수 중 하나였지만 마다예는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도전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의 승리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다예의 이런 모습에 한국의 한 기업이 마다예와 후원 계약을 맺어 2028 LA 올림픽까지 훈련과 경기에 필요한 물품을 매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적인 장비는 물론 지도 인력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는 유튜브로 한국 양궁 선수들의 영상을 보며 독학했다고 하더라고요. 존경하는 한국 선수들이 사용하는 활로 연습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의 선수들만 주목받고 있는 게 아닌데요. 한국 감독이 맡은 팀들이 메달을 따면서 태권도도 양궁도 난리가 났죠. 다음 올림픽에서 서로 한국인 감독을 모셔가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에는 한국 감독들을 취재해 보아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랑스 선수들이 경기 내내 심판 판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의를 거듭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준 겁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실력은 물론 비디오 판독 요청할 때도 한결같이 공손한 모습, 오 선수 역시 이를 본받아 심판에게 예의 바른 모습. 이제 펜싱의 중심은 유럽이 아니네요. 2024년 올림픽 경기의 중심은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이네요. 한국 펜싱이 3연속 올림픽 타이틀을 획득하자 프랑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아르에서 올림픽을 보기 위해 방문한 할아버지와 함께 펜싱 경기를 보러 갔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15년 전에 운동을 권유하는 의사의 말에 펜싱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요. 지금은 국제 시니어 대회에도 출전하는 베테랑 선수이시거든요. 할아버지는 펜싱이야말로 동작이 아름답고 박진감 넘치면서도 규칙을 이해하기 쉽다며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하신답니다. 프랑스 시민들은 나이, 성별, 출신, 경력이 다양하지만 펜싱에 대한 사랑은 한결같죠. 저 또한 펜싱을 좋아하는데요. 전 프랑스에서 생명, 식품, 환경, 과학 분야에서 권위 있는 교육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그랑제골 A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골프나 테니스보다도 펜싱이 접근하기도 쉬워서 저처럼 취미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파리와 일드프랑스 지역에는 100개가 넘는 펜싱장과 클럽이 있습니다. 펜싱장과 클럽이 다양한 만큼 옵션도 다양한데요. 펜싱을 전투 형태로 배우거나 연습할 수도 있고 피트니스 펜싱이라고 해서 안무에 맞춘 전투처럼 운동할 수 있어 근육 강화와 에어로빅을 결합한 형태로 배울 수도 있죠. 건강 상태와 나이에 따라서 펜싱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조정된 수업들도 있을 만큼 정말 프랑스에서 펜싱은 사랑받는 스포츠랍니다. 이번 펜싱 경기장에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찾을 만큼 인기입니다. 국제대회에서도 펜싱 경기가 프랑스어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운동이라 심판도 프랑스어를 알아야만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펜싱 경기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올림픽 메달을 5개나 안긴 펜싱의 전설 플레세콜로비크는 프랑스 체육부 장관까지 지낼 만큼 펜싱의 위상은 매우 높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펜싱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펜싱이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운동이 될까 싶었고 쉬운 운동 같지 않았거든요. 개념을 잡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외워야 할 것도 많다고 해서 복잡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펜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과거에는 도로의 폭도 지금보다 훨씬 좁고 하수 처리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
길은 미끄럽고 냄새나는 오물투성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들은 검을 차고 다녔는데요. 돈이 많은 귀족일수록 손잡이가 화려한 검을 차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길이 좁다 보니 길을 지나다 검의 손잡이가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고 이게 발단이 되어 결투까지 하는 경우가 잦았다고 해요. 먼저 사과하면 될 것을 참 쓸데없이 콧대만 높은 귀족들의 행동이죠. 결투가 시작되면 좁은 길을 피스트 삼아 거리를 재며 상대를 찌를 준비를 했는데요. 검을 크게 휘두르면 구경꾼이 다칠 수도 있고 근처의 빨래줄에 검이 걸려 아무것도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 확실하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찌르기만 허용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워낙 찌르기 속도가 빠르다 보니 둘 다 찌르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항생제가 개발되기 전이라 더러운 칼의 목 아래부터 배꼽 사이를 찔리면 고열을 앓다가 일주일 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귀족의 자식들이 이런 일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검 끝에 솜을 달았고 단번에 상대를 죽일 수 있는 부위만 찌르도록 하였죠. 한쪽이 공격을 하면 한쪽은 반드시 수비를 하는 결투용 검술이 만들어졌고 지금의 플러레가 되었죠. 이 때문에 동시에 찔러도 한 사람만 득점을 인정하거나 둘 다 무효로 하는 규칙도 생겨난 거죠. 펜싱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흥미가 생기더군요. 그렇게 펜싱을 배우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펜싱은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력이 강해야 승리할 수 있어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현대 펜싱은 전기 장비가 도입되어 판정에서 전기 신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패배를 인정해야지만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패자의 승복만이 승자를 만들어주다니 이 얼마나 예의가 있는 검술인가요? 전 펜싱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보다 더 광팬이신데요. 모든 펜싱 경기 결승전을 직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에페 여자 개인전 결승도 보고 싶어 하셨는데 표가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TV로 관람하시면서도 아쉬워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번 남자 사브르 티켓을 어렵게 예매해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경기장을 찾았는데요. 온 가족이 올림픽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는 것도 무척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경기여서 더 설레었는데요. 한국이 박상원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캐나다를 완파했고 준결승에서 프랑스를 제압하는 것을 보았고 헝가리와 결승전에서 개인전 금메달도 오 선수가 활약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세계 랭킹 4위이긴 했지만 펜싱의 종주국이자 홈인데 누가 봐도 프랑스 선수들에게 유리한 경기일 테지만 한국이 떠오르는 강국이라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고 파리 관중들의 응원 열기가 펜싱 경기장에서는 뜨겁다 못해 불타오를 지경이었습니다. 경기장에서 프랑스 선수가 득점이라도 올리면 함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국은 3라운드까지 15대 7로 무려 8점이나 앞서갔지만 경기 막판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프랑스가 맹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직캠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프랑스 응원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 경기장 열기 못지않을 정도였죠. 8라운드에서 아피티에가 10점을 올리며 맹추격하자 경기장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박상원 선수는 평정심을 찾고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5점을 더 내고 흐름을 끊고 마지막 라운드가 시작되었죠. 할아버지는 프랑스가 금메달을 딸 거라며 엄청 흥분하시더군요. 저도 그랬으면 했지만 실력을 보니 한국 선수들이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프랑스 홈팬들의 응원과 함성은 정말 경기장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의 기세도 엄청나고요. 하지만 한국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 선수가 등장했는데요. 할아버지는 한국의 펜싱 괴물이라며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군요. 저는 얼마나 잘하길래 펜싱 괴물이라고 하실까 했는데 정말 차분하게 경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객들의 일방적인 응원에 압도되고 야유를 보내는 소리에 흔들릴 법도 한데 어쩌면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신기했습니다. 한국팀을 어벤져스 아니 펜싱에 펜을 붙여 어펜져스라고 부른다고 하더니 정말 그럴만합니다. 나중에 기사를 보니 프랑스 남자팀은 세계 1위를 상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기사를 썼더군요. 개인전에서 우승한 오 선수는 수준이 너무 높아 프랑스 팀을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수준이 다르다고 느꼈고 괜히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응원하던 옆에 아저씨는 심판이 너무 한국에만 유리하게 판정을 한다며 분노하더군요. 전 딱히 크게 심판의 판정이 문제가 된 것 같지 않았는데 말이죠. 9,000명이 넘는 관중들도 너무 흥분했는지 한국 선수들을 향해 야유를 보내더군요. 프랑스가 너무 밀리니 선수들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려고 그런 걸까요? 프랑스 선수들이 경기 내내
내내 심판의 판정에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 더 그랬을 겁니다. 선수들은 심판에게 거친 말투와 몸짓으로 항의하거나 손짓으로 심판을 불러 따로 항해 타임을 가질 때도 너무 격하게 감정을 표현하더군요. 심지어 경기가 끝난 뒤에도 심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등 매너 없는 행동을 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에 포착되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망신일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프랑스 선수들이 너무 감정적이라며 차분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선수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이런 분위기에서도 냉정함을 찾고 더 차분하게 경기에 참여하더군요. 3바우트에서 구선수가 공격을 시도하다 발이 꼬여 앞으로 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관중들이 기다렸다는 듯 야유를 퍼부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구선수가 마스크를 벗자 갑자기 야유 소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머, 전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한국 선수의 외모가 너무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구봉길 선수뿐만 아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땀을 닦으려고 마스크를 벗을 때마다 순간 이목이 집중되는 건 제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특히 오 선수가 마스크를 벗었을 때 프랑스 여자 관객들은 야유가 아닌 환호를 보내더군요. 실력만큼이나 멋진 외모라니요. 지난번에는 김준호 선수가 인기더니 한국 선수들은 어쩜 이리 훈훈한 외모를 가지고 있나요? 올림픽의 새로운 인기 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선수는 금메달을 땄던 개인전 결승에서 넘어진 상대 선수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준 장면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올림픽 정신에 걸맞는 품격 있는 모습이라 정말 더 멋졌죠. 긴박한 순간에도 품격 있고 배려 있는 모습이라니 말이죠. 오 선수만이 아니었습니다. 구 선수는 경기 내내 심판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쓰며 심판을 존중하는 모습이었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도 몸을 최대한 낮추는 공손한 태도였습니다. 보호구까지 벗어 젖히며 매우 예의 바르게 행동했죠. 프랑스 선수들의 감정적인 행동과는 너무 상반되어 보였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자신들의 홈인 것을 너무 인식한 나머지 심판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따졌고 공격적인 제스처를 보이거나 심판을 노려보는 행동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이 점을 느끼셨는지 한국 선수들의 행동이 펜싱 선수다운 기품 있는 행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프랑스 선수들은 아마 쉽게 잠들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쉽게 져서 그런 건지 묻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펜싱처럼 1대1로 겨루는 스포츠에서는 무조건 한 사람은 지고 한 사람은 이기는, 다시 말해 반드시 패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무척이나 많은 패배를 경험하는데 이 지는 과정에서도 예의 바르게 지는 방법을 배웠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패배를 억울해하고 심판의 탓이나 같은 팀의 선수 탓으로 돌리며 승자를 축하해주지 못하는 행동은 정말 비겁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프랑스 선수들이 패배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는 행동은 무례하고 명예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면서 웃기는 힘들지 않냐며 시합이 끝난 순간 너무 아쉽고 억울하고 저는 서럽기까지 했다고 하자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하시며 펜싱은 그런 걸 배우는 스포츠라고 했습니다. 패배를 경험하고도 다시 당당하게 칼을 들고 인사를 건넬 수 있어야 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성격도 마스크 뒤로 감추고 상대방에게 의도를 보이지 않으며 너무 쉽게 흥분하거나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태도도 한국 선수들이 한 수 위 같다고 말이죠. 결국 프랑스는 한국에 졌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은 화가 났고 관중들도 아쉬워했습니다. 한국의 승리가 선언된 후에도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따지는 프랑스 선수들을 보며 제가 더 창피하더군요. 저도 프랑스가 진 건 너무 아쉬웠지만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태도와 실력은 놀라웠기에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결승전에는 헝가리와 붙을 거라며 헝가리의 실락이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단체전 결승은 더 기대가 되더군요. 아빠도 티켓 정말 어렵게 구했다며 직관할 수 있어서 더 기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세계 최고인지를 입증해 보이는 시간. 할아버지는 암스테르담 1928부터 로마 1960까지 7연패를 차지할 만큼 헝가리는 강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은 아시아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획득한 팀이기에 이날 경기가 더 재미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랑팔레에서 펼쳐지는 최고의 경기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서 4라운드
라운드까지 한국팀이 리드하더군요. 지난번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보았기에 한국의 실력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헝가리 팀은 예상대로 에이스 선수인 아론 실라기가 출전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어린 막내 박상원 선수가 나오더군요. 실라기보다 10살 가량이나 어린 막내인데 엄청난 상대를 두고 어떤 경기를 펼칠지 궁금했습니다. 실라기 선수는 베테랑답게 2점을 먼저 획득하더군요. 하지만 박상원 선수도 물러서지 않고 바로 2점을 만회했습니다. 1바우트부터 3대3으로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을 응원하는 소리와 야유하는 소리가 뒤섞여 정말 경기장의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한국팀의 가장 막내였지만 패기로 똘똘 뭉친 신예 박상원은 헝가리 최고 선수를 5대4로 꺾고 기분 좋게 시작하더군요. 할아버지는 개인전에서 자신보다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를 이겨서 아마 자신감이 충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 선수가 나섰습니다. 구 선수가 마지막 올림픽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전 구 선수의 품격 있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기 내내 구 선수는 때로는 몸과 자세를 낮추고 고개를 숙이거나 하며 예의를 표했고 항의 중에도 심판의 말을 끝까지 듣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력도 멋지지만 멋진 모습에 반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오 선수의 공격이 초반에는 잘 먹히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선방하고 다음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30대 29로 근소하게 앞서 나갔고 7라운드에 들어섰습니다. 이때 한국 코치진에서 선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구봉길 선수와 도경동 선수를 교체한 것인데요. 할아버지는 중요한 순간에 베테랑 주장이 아닌 신인 도경동을 올리는 건 모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도경동 선수는 깔끔하게 본인의 첫 올림픽 득점을 이뤄내더군요. 연이어 빠르고 깔끔한 플레이로 연속 4득점을 이뤄내며 단 한순간에 본인의 무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발과 손이 무척이나 빠른 한국 선수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오상욱 선수의 경기는 정말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을 만큼 헝가리 선수들도 집중하여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마침내 한국이 우승했습니다. 유럽팀들의 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새로운 펜싱 강국임을 드러내는 경기였습니다. 전 금메달 시상식 때 도경동 선수만 다른 선수와 다르게 경례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궁금해서 검색해 보았는데요. 도경동 선수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군인으로 있어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거수 경례를 한 거라고 했습니다. 오, 저 모습마저 멋져 보이네요. 저는 경기장에서 나오며 아시아의 한국이 왜 이리 펜싱의 강국이 된 건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빠는 안 그래도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딴 종목들이 다 활, 총, 칼을 사용하는 종목이라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와 한국 선수들의 훈련 과정을 찾아보았는데요. 한국의 양궁은 매년 선발전을 치러 남녀 각각 8명씩 뽑고 이 8명을 다시 2번의 평가전을 치러 상위 3명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양궁 국가대표가 되려면 5번의 혹독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거죠. 훈련 과정도 국제대회를 앞두고는 집중하기 어려운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최근에는 AI 슈팅 로봇도 훈련에 도입했다고 합니다. 전 AI 기술까지 접목해서 너무 놀랐는데요. 이 로봇이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파악해 선수들의 집중력과 평정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알고 보니 옛날부터 총이나 활, 칼을 잘 다루던 민족이더군요. 이런 DNA도 영향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고난 DNA의 체계적인 평가와 훈련이 실력을 만든 거겠죠. 양궁에서뿐만 아니라 펜싱에서도 이와 같이 공정한 선발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 그리고 한 기업의 엄청난 지원이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누적 지원금 300억 원에 이를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한 것인데요. 펜싱을 엘리트 체육을 넘어 펜싱 저변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에 한국 선수들의 노력이 더해져 2016 리우 올림픽을 시작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그리고 파리 올림픽까지 펜싱 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펜싱 경기를 보며 한국에 반하게 되었고 한국의 문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연신 한국 이야기를 하자 엄마는 그럼 코리아 하우스로 놀러 가자고 하더군요. 거기에 가면 한국 음식이나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 말이죠. 전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고 다른 문화까지 경험할 수 있다니 너무 좋은 기회이니까요. 다음에 가족들과 코리아 하우스를 다녀와서 다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펜싱 금메달 획득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